아까 얘기하셨던 그 면접 노트는 그건 뭐예요? 면접 노트는 이제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면접 노트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가지고 다니기에도 좋고 항상 학교마다 아니면 항공사마다 자주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이렇게 기출문제를 하나를 쓰고 거기에 대한 답을 달고 저는 그 밑에 이 질문에서 들어올 수 있는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도 다 달았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한 페이지에 한 문제씩 이렇게 해가지고 달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일 중요한 건 면접 노트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면접 노트 같은 것처럼 또 다른 꿀팁 같은 것도 몇 개만. 면접 팁이요? 네, 면접 팁 같은 거 좀 몇 개만. 면접 볼 때 저는 사실 진정성 있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 진정성은 우리 대표님도 너무 잘 공감하실 거예요. 그쵸, 저희가 맞아요. 면접관을 계속 했을 때 진정성이 있는 친구와 없는 친구는 확실히 확연히 달랐거든요. 티가 많이 나죠? 네. 그래서 대표님 진정성 없으면 별로 안 좋아하셨잖아요. 공격하지 말고 팁이나 얘기하세요. 제가 진정성이라고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승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 틀에 박혀 있는 모습이 제일 많아요. 아, 네네. 항상 블라우스는 하얀색에 이렇게 검은색 치마에 모나미라고 하죠. 그런 것들. 표정부터 너무 꼰대 같아. 네. 잔소리 하려고 막 이렇게 안 이렇게 돼요. 막 드릉드릉 하고 아니에요. 있어. 그런 것들이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만들어 오실 때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성장 과정이나 뭐 자기소개를 하는데 자꾸 모든 마지막에 엮는 내용이 승무원으로 자꾸 엮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네, 만들어진 내용을 자꾸 엮어오시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성장을 하면서 성장 과정 안에 승무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요즘의 면접 트렌드가 모든 기업들이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세요. 그쵸. 진정성 있는 모습. 그리고 또 어떤 한 항공사에서는 얼마 전에 봤던 임원 면접에서 임원 면접진 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이 외운 것 같은 티가 나면 바로 탈락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초장에? 네. 그러니까 그 말은 즉 커뮤니케이션, 너네의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지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싶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에 친구들한테 가장 많이 말을 하는 게 굳이 승무원으로 엮을 필요 없다. 그런 너의 모습을 잘 보여라. 그쵸. 라고만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많은 베이스로 이제 첨삭을 좀 많이 해드리는 네네. 편이거든요. 마지막에 승무원으로 연관 지으면 진정성이 확 떨어져요. 맞아요. 꼭 승무원만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모든 맞아요. 면접을 볼 때 네. 막 마치 본인이 이걸 하기 위해 태어나신 분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면접관도 사실은 그냥 직원이거든요. 그쵸? 그냥 이게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애사심이 저희를 막 감동시키진 않아요. 왜냐면 저희도 그냥 구성원의 맞아요. 일원으로서 이 사람이 내 후배로 들어왔을 때 나랑 얼마나 잘 일할 수 있으며 그리고 본인의 개인 역량 중에 어떤 것들이 회사 발전에 좀 기여할 수 있을까 정도지 이 사람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며 그런 거는 그렇게 와닿지 않거든요. 제가 사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저희 맨날 항상 본부장님이나 부사장님이랑 얘기해보면 예전에도 홈페이지를 달달달 외운 것 같은 맞아요. 그 느낌이 너무 많이 나서 오히려 좀 거북하다라는 것도 많고 지금 말씀해주신 걸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진짜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항공 운항과든 승무원이든 혹은 승무원이 아닌 다른 어떤 면접에서도 내가 이걸 위해 살았고 이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게 너무 오바스러우면 진짜 잘 외웠구나. 기깔나게 썼다. 그쵸. 땡!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 자소설. 맞아요. 소설, 맞아요. 소설이다라는 대한항공을 위해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조금 요즘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나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나의 정도나 위치를 알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승무원이고 당연히 서비스 직종이다 보니 이미지를 안 볼 수는 없거든요. 그쵸, 네. 그러면 이미지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웃는 모습이 어떤지에 대한 중요함이 있는데 한번 모의 면접 봐볼까요? 한번 웃어볼까요? 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웃어야 될지를 모르고 내가 웃었을 때
이 정도의 표정이 나한테 어떤 모습이겠구나를 전혀 유추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쵸. 그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치아 8개 보이고 오, 웃어야 네. 된다. 그 진짜 그 8개에 꽂혀가지고 입꼬리를 막 바들바들 떠는. 오, 맞아요. 그거는 근데 솔직히 저 때예요, 저. 맞아요. 저 면접 봤을 때 10년도 훨씬 전 이야기고요. 오히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거울 하나씩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거울과 그리고 핸드폰 있잖아요. 셀카 모드 이렇게 켜놓고 계속 웃어보라고 해요. 근데 그 웃는 것도 그냥 웃는 게 아니라 한번 눈만 웃어봤다가 입만 웃어봤다가 아니면 또 눈과 입을 같이 웃었을 때 내가 어떤지 입꼬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그걸 조금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거 찾는 데서 사실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기는 해요. 아, 맞아요. 진짜 오래 걸리죠.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저는 조금 입꼬리가 잘 안 올라가는 스타일이었어서 나무젓가락을 여기 입에 이렇게 끼고 입꼬리를 올리려고 되게 엄청 매일매일 이렇게 밀었어요. 그러면 여기가 되게 나중에 빨개지거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입꼬리가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찢는 거죠. 그쵸. 그렇게까지도 연습을 해서 저는 저의 표정을 좀 만들어내고 찾아낸 케이스인데 이미지는 표정부터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표정을 조금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간 이렇게 승무원의 표정 말고 내 표정. 네, 나의 표정. 가장 예쁘고 자연스러운 표정을 찾는 거.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웃고 있을 때는 되게 이쁜데 면접 답변하고 있을 때 표정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면접 답변만 하면 갑자기 표정이 확 심각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너무 표정의 편차가 심해져서 보시는 분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쵸.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하나 전략적으로 좀 연습을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렇게 면접 컨설팅을 할 때 저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 요즘에 가장 큰 키워드는 휴먼웨어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 직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AI로 대체할 수 있는 세상에서 굳이 사람을 뽑겠다는 기업한테 그렇다면 나는 뭘 보여줘야 될까?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건데 사람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건 감정적인 교류, 소통, 그다음에 맞아요. 말씀하신 진정성을 보여주고 난 기계가 아니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뭔가를 전달하는 그런 역량이나 진심에 집중을 하는 편인데 면접관들은 근데 그거와 달리 면접자분들은 모든 답변을 그렇게 AI처럼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생각보다 누군가의 객관적인 시선이 없으면 그게 나 혼자서 고치기란 쉽지 않죠. 왜냐면 나의 주관적인 관점이 계속 개입이 되다 보니까 맞아요. 누군가의 명확한 1대1 피드백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이게 저 강사들이 말하는 그 AI 같다는 건가? 아닌가를 구분해내기가 쉽지 않아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스터디를 많이 추천드리는 이유도 친구들이 봐주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 친구들이 보는 눈도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어떠한 점이 불편할지를 얘기해주면 면접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쵸,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하면서 고쳐가는 거지 혼자서 준비하는 거는 사실 저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관도 사람인지라 이 사람을 뽑고 나서 우리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그 조직과 그 무리에 어떻게 섞일 수 있을까. 근데 면접자는 모르지만 면접관은 이미 그 무리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알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의 조직에 이런 사람이 어울릴까 이걸 다 계산하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수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너무 틀에 박힌 그 회사에 너무 꽂혀가지고 나를 준비하지 말고 그 회사를 나한테 맞추는 자연스러움이 이 휴먼웨어의 강점을 가장 많이 보여주시는 게 면접이든 자소서든 성공할 수 있는 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수성님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윙을 달고 싶어하는 분들이 그쵸. 많잖아요. 도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라이튼 컴퍼니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작년부터 좀 문의가 많이 들어오기는 했었어요.